안녕하십니까, BMW 임재민입니다. 오늘도 제가 차량 소개에 앞서서 저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 그래도 제가 나름 여태까지 영업을 하면서 스토리가 꽤나 많이 쌓였습니다. 요즘에 가장 화두되는 게 있어요. 할인을 가지고 이젠 영업사원끼리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잘못된 방식이 너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아마 몇 번 안내를 해드렸을 거예요. 작년에 모 딜러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당시에 할 수 있는 할인보다 최소 500만 원 이상의 할인을 제안을 받고 대기 1번이었고, 저는 지킬 수 있는 금액을 제안하고 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고객께서 고민을 많이 했죠. 하다가 그래, 대기 어차피 1번이고 이 영업사원이 이 할인 무조건 지켜줄 수 있고 차 한 달이면 나온다고 했으니까 임주임에게 미안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락을 하겠다라고 하고 계약을 하셨죠. 그렇게 하고 대기 1번으로 4개월 동안 연락을 아예 못 받았다고 합니다. 할인도 당연히 뭐 맨날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차가 없으면 저희는 할인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할 때 시점이 아니라 차가 배정되고 등록할 수 있을 때 시점으로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는 재고가 있으니까 지킬 수 있는 할인 금액이 요만큼이다. 다른 영업사원은 차는 없지만 내가 그 영업사원보다 최소 한 1.5배 정도까지는 할인을 진행하겠다 라고 얘기해서 그 말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6GT입니다. 차종. 아마 이 스토리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렇게 4개월 동안 차를 못 받고 계획은 다 틀어지고 할인 당연히 안 지켜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4개월 뒤에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혹시 임주임 혹시 그때 얘기한 할인으로 차가 아직도 있겠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그때보다 할인은 오히려 조금 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재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정 받고 제가 그때 당시 할인 기준으로 본부장에게 승인을 받겠습니다라고 그랬더니 고객분께서 감사하게도 승인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승인 필요 없고 이 할인만 보고 내가 계약을 했던데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승인 과정 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계약하고 지금 당장 실행할 테니까 차만 빨리 다오. 그 말에 저는 더 감사해서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루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승인 받아서 바로 출고를 해드리고, 그분께서 이제 또 친구분도 똑같은 스토리가 있어서 또 소개시켜 주시고, 제가 요 사연을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에도 똑같아요. 재고가 없는 몇몇 영업사원들이 일단은 회사에서 하라고 한 할인이 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1500만 원 해드릴게요, 뭐 1800만 원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할인을 제시하면 제가 소비자여도 저도 혹하죠. 얘는 1000만 원이라는데 얘는 1800? 얘는 당장 차를 준다는데 얘는 한 달. 한 달 기다리면 800만 원을 버는 거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다 들어보면 차 못 받으셔서 막 2달, 3달 기다리다가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는 건 되게 좋은 걸, 경쟁을 해야 소비자가 조금 더 이득을 보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현명하게 차를 소비를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저랑 몇몇 영업사원들 비교해 보시고 미안해서 말 못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냥 얘기해 주시는 게 편해요. 임주임 당신은 1000만 원이라는데 이쪽에서는 1050만 원이래.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보고를 올려서 추가적으로 영업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지, 미안해서 말 못해 그래 버리면 제가 더 이상 할 수가 있었어도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쪽이랑 저희 딜러사랑 생각하는 그 툴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만 해주셨으면 제가 그 할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경쟁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내를 드릴 거고,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정말 나는 차를 내가 어지간한 거 내가 다 할 줄 알고 어떤 경고등이 떠도 난 당황하지 않고 내가 다 처리할 수 있고, 서비스 센터건 뭐 자체적으로 간단한 뭐 센서를 보건 이런 것들 내가 할 줄 안다 그러시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인 경쟁 붙여서 진짜 높은 할인을 하시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그 기간이나 사후 관리에 대해서 장담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건데, 국산차던 수입차던 어쨌든 요 자동차라는 게 진짜 몇만 가지 부품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사실 이동수단이지만 하나의 기계거든요. 기계다 보니까 당연히 뭐 간단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잡음이 날 수도 있고,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경고등이 떴는데 내가 못 보던 그림이라거나, 당연히 저희 영업사원도 그냥 잘 달리다가 빨간불 띡 들어오면 저도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럴 때 진짜 급할 때
전화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영업선을 같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저한테 구매를 안 하셔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영업사원도 있지만 그거 정말 극소수고, 저처럼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영업사원들이 대부분이고, 애초에 저희의 영업 방침이고 회사의 지침이 그거기 때문에 대부분 영업사원들은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작년에 저한테 전시장을 처음 방문하셔서 담당 배정이 돼서 안녕하십니까로 명함을 드렸더니, 제가 아무래도 연차라든지 명함에 써있는 직급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한 번도 주임과 상의를 해본 적은 없지만 당신의 그 웃는 모습이 열정적인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해서 기분 좋게 진행도 되고 출고까지 다 되고, 가까우셔가지고 제가 자주 인사드리고 막 했는데,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밤 한 9시 반쯤에 전화가 갑자기 왔습니다. 갑자기 차가 퍼졌다. 아무 얘기도 안 해주시고, 무슨 일이십니까? 안 다치셨습니까? 그랬더니 멀쩡히 가고 있는데 그 어두운 길이었는데 포토를 밟고 차가 주저앉은 거죠. 그러면서 경고등이 당연히 여러 개 뜨면서 공기압이 유실됐습니다. 당장 차를 세우시고 견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고 저밖에 생각이 안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안 다치셨으면 차를 갓길로 빼시고 좀 밝은 데로 빼시고 비상등 켜놓으시고 보험회사를 불러야 되니까 보험회사 먼저 접수하시면 그 추후 처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너무 이제 불안하신 거죠. 왜냐면 또 전기차였어요. 배터리가 아래 붙어 있는 차가 아래로 쿵 하고 떨어지는 거를 직접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셔서, 그때 제가 일정 보다가 말고 바로 올라온 게 한 10시쯤이었어요. 10시쯤에 올라와서 밤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서비스 센터에다가 미리 팀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차는 서비스 센터로 제가 입고를 정확하게 시켜놓고, 뒤돌아서 보니까 저도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거 보험 처리하려면은 포토홀은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싶어서 장소를 막 열심히 확인하고, 뭐 당황하셔서 기억 안 나시겠지만 확인해서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그때가 한 11시 반쯤 됐어요. 어두우니까 잘 안 보여서 몇 바퀴 돌아서 간신히 포토를 찾아 사진 찍어 보내드렸는데, 찍고 나서 또 돌아서니까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를 안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또 서비스 센터 가서 블랙박스 영상 확보해서 전송드리고, 그때 제가 들었던 정말 감사했던 얘기가, 내가 정말 너 그 열정 하나 보고 차를 샀는데 나 이번 중에 이렇게 와서 해준 영업사원 처음 봤다. 솔직히 그 11시, 12시에 포트홀 그 위험한 도로에서 사진 찍어주는 것도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내가 내 차는 너한테 믿고 맡기겠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그게 첫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은 얼마 전에 이제 아마 그 제 영상 X5 M60i 출고하신 대표님께서 가만히 서 있는 차를 이제 와서 접촉 사고가 난 거죠. 타차 가해가 되면서, 저희 차 아시겠지만 앞쪽에 범퍼나 이런 곳에 센서들이 많아서 센서 쪽에 접촉이 가해지면 무조건 서비스 센터 들어가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바로 전화를 주셨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셔서, 대표님 일단 차가 정말 급하실 텐데 서비스 센터 입고하고 바로 렌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내가 서비스 센터에 넣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느냐라고 하셔서, 제가 또 친한 서비스 센터 담당에게 요청을 해서 렌트카 업체가 직접 원하시는 차 가지고 가서 전해드리고 차 타실 수 있게 하고, 그 차 가지고 와서 수리 최대한 빠르게. 그때도 대표님이 놀라셨던 게, 뭐 이렇게 일 처리가 빠르냐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같은 M 퍼포먼스 타는 사람들끼리는 일 처리가 빨라야 됩니다, 대표님이라고. 그때 대표님이 정말 마음에 든다. 내가 유튜브 보고 차를 사본 건 처음이지만 차 사길 정말 잘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저는 이제 하나의 파트너로 이제 인식을 해주셨고, 마지막 사연으로는 최근에 제가 이제 i5 차량을 출고를 한번 이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차량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늘 하듯이 충전구에다가 꼽았는데 충전이 안 된다고 전화를 갑자기 주셨어요. 당장 차를 써야 되고 매일 차를 써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때도 똑같았죠. 바로 서비스 센터에 인계해서 접수하고, 접수를 함과 동시에 대차를 요구를 했는데, 센터에서도 엔진 차량들은 있었지만 전기 차량은 대차가 없어서 그때도 제가 바로 이제 지점장한테 달려갔죠. 지점장 올라가고 승인 절차 밟고 해서, 전기차를 사신 이유가 저희 고성능 차량들을 꾸준히 몰아주시다가 이제 유럽이라든지 편한 장점들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신 거기 때문에 엔진차 말고 전기차 대차를 나가야 되는데 센터에 전기차가 없다고 합니다. 제발 승인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분께서는 그분의 i5를 수리하는 동안 제가 준비한 대차 차량인 i4로 똑같이 그냥 주행질감 느끼면서 잘 타셨고,
수리된 거 받으시면서 대차 차량 반납해 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작은 선물까지 주셨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대차가 없는 것도 센터의 잘못이고 수리되는 거는 기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데 임주임이 대차를 해줄 줄은 몰랐다. 이게 영업사원이 대차해 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승인받기도 어렵고, 대차를 해줌으로써 네가 시승차를 못 쓰기 때문에 분명히 지점에 피해가 될 텐데도 나한테는 진짜 한마디 불편함도 없고 재촉도 안 하고 맘 편하게 타라고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이 세 가지 스토리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이 스토리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차량 구매하시고 언제든지 그냥 뭔가 궁금하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맘 편히 그냥 전화해서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해결 좀 해줘 라고 할 수 있는 영업사원이 바로바로 전화 받아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차에 문제가 있는 거든 사고가 났든 해줘 라고 했을 때 받아서 빨리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영업사원이랑,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영업사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영업사원들의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허황된 정보들로 조금 안 좋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나는 그런 부분 다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업사원들에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근데 뭐 할인이 단돈 뭐 몇십만 원에서 뭐 100만 원 단위까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 비용으로 저처럼 밤이든 낮이든 눈 뜨고 있는 동안은 전화 피하지 않고 바로바로 받고 바로바로 찾아뵙는 영업사원들한테 차량 구매하시면, 운행하시면서 아 내가 이래서 BMW를 샀고 내가 이래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느끼는구나 라는 거를 정말 온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 영업사원들 정말 많으니까, 그 부분 하나 참고해 주셔서 문의 주실 때도 그렇고 차 보러 오셔서 저를 찾으실 때 나는 그런 부분을 보고 왔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줘 라고 하시면 제가 더 신경을 쓸 거고, 영업사원들도 오셔서 할인 얘기하시는 것보다 나 나중에 차 문제 생기면 신경 써줄 거지, 그 말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차량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길게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D 세그먼트의 왕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바로 320i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타고 있는 이제 우주 최강 명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M340i와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실내 공간에 똑같은 모든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 차이점은 그거죠. 엔진이 4기통이냐 6기통이냐. 그래서 이 3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트림이 좀 많이 다양해요. 뭐 320 디젤, 320i 가솔린, 제가 타는 6기통 M340i, 그다음 뭐 M3. 근데 M3는 이제 논외의 세계니까. 그리고 특이하죠. 한국의 해치백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유독 3시리즈 해치백은 인기가 많습니다. 320D 투어링, 그다음에 320i 투어링, M340i 투어링. 저도 길 지나다니다 보면은 저도 참 해치백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직원이고 하니까 애사심이 있어서 그런 걸지는 모르겠지만 이 투어링의 해치백은 모르겠어요. 좀 예뻐 보입니다. 뭐 약간 그 뭉툭하지도 않고 되게 날렵한데 오히려 더 매니아틱한 느낌? 내가 진짜 소위 말하는 진짜 나는 차쟁이여서 이 차를 탄다라는 이미지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320i M 스포츠 패키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외장 컬러는 블랙 사파이어, 실내는 꼬냑 시트, 실내는 제가 잠시 뒤에 탑승해서 보여드릴 거고, 전면부에 보시면은 손댈 게 없는 디자인이라는 게 이 그릴이 순정 블랙 그릴이 이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제 차가 이제 은색 크롬 그릴인데 왜 안 바꾸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뭐 원래 순정파기도 하지만 320i는 순정으로 블랙 그릴이 나오고 340i는 순정으로 크롬 그릴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차이점을 주고 싶어서 바꾸진 않았고, 이번에 변경된 M340i 프로 모델에서는 블랙 그릴이 똑같이 순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는 340i 오너분들께서는 그릴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으실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히든 그릴과 바로 이어지는 요 헤드라이트, 이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굉장히 저는 잘 뽑혔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2차 페이스리프트 LCI2가 나오는데도 이 헤드라이트는 크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손대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제 레이저 라이트가 사라진 자리를 이렇게 블루 라이트 포인트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바로 옆에 이 BMW LED, 이 LED가 저도 사실 느껴보기 전까지는 크게 체감을 못했는데, 어두운 도로에서 막 하이빔 어시스턴트 켜준다거나 막 옆 차선 비춰준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편리하고
똑똑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앞차나 뭐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방해도 안 하고 하이빔도 켜주고 하다 보니까 야간의 시인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요 M 스포츠 브레이크 캘리퍼, 요 캘리퍼가 어지간한 브랜드에서도 쉽게 느끼기가 힘든, 그래서 마찰 개수가 굉장히 높은 캘리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끔 베이스 모델이랑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을 고민을 하시는데, 외관 디자인 때문에 M 스포츠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요 브레이크 때문에 추천드린다고. 일반 모델보다 훨씬 더 마찰 개수가 좋은 이제 고성능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한 위급 상황에 이 브레이크 한 번 잡아주면은 저는 그거 한 번만으로도 이 차량 가격에 대한 모든 비용을 이미 다 뽑는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동수단이지만 하나의 기계고 정말 위험할 수 있는 하나의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가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 있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있고,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인치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러 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미쉐린, 한국 타이어, 피렐리, 뭐 컨티넨탈, 브리지스톤, 뭐 구디어, 요코하마, 여러 가지 타이어인데 가끔 말씀 주세요. 나는 꼭 어떤 타이어로 껴줬으면 좋겠어.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미 독일에서 제조할 때 그냥 딱 지정이 돼서 꼽히는 타이어들이고요. 다만 브랜드에만 차이가 있지, 각 브랜드에서 제일 최상위 등급의 라인업에 대한 타이어를 껴주게 되고, 그 타이어들은 저희 BMW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출고 타이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브랜드별로 뭐 추구하는 뭐 정숙성, 뭐 접지성, 뭐 마모성을 좀 강한 거, 뭐 컴포트한 거,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브랜드의 타이어가 끼워져도 다 장단점이 있고, 그 브랜드의 타이어 중에서도 가장 상위 등급에 있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면부에는 아까 제가 전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320i 가솔린 엔진이 박혀 있는 차량이라는 레터링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 요즘에 머플러 팁을 많이 가리고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머플러 팁도 두 발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다니면서 제 앞에 지나가는 차 보면은 특히 요 3 시리즈 지나가면 내 차도 뒤에서 보면 저렇게 보이겠구나 싶은데, 그냥 되게 날렵하고 잘 달릴 것 같고 되게 조금 이렇게 스포티한 주행을 잘하게 생긴 디자인, 저희가 BMW가 가장 추구하는, 그래서 BMW 하면 3 시리즈가 오리지널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실 정도로 그냥 정말 BMW가 딱 좋아하는 그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후면 디자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제로 타는 차와 똑같은 사이즈인데 저 그냥 뭐 여행을 가든 뭐 장을 보든 전혀 불편함 없이 그냥 넉넉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가끔 내가 아직 자녀가 어린데 어리니까 좀 패밀리카로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제로 작년 5월에 저한테 620 디젤 출고하신 분이 올해 2월에 M340i로 기변하신 분이 계세요. 그 차 파시고. 그분이 이제 제가 사모님도 뵙고 자녀분도 뵙고 같이 자주 인사를 드리는데, 6GT 트렁크가 넓어서 좋았는데 너무 넓어서 오히려 빈 공간이 있었는데 그냥 여기다 넣으니까 그냥 딱 채워서 그냥 스포츠 세단으로 쓸만 하더라. 근데 대신에 더 재밌게 탈 수 있어서 나는 340으로 기변을 하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요 사용하시는데 저도 불편함을 못 느꼈고, 출고드린 분들 다 뭐 불편함 없이 잘 타시죠. 근데 물론 막 그 엄청난 대형 세단들처럼 막 트렁크에다가 골프백 4-5개 싣고 막 캐리어 5개, 6개 싣겠다 하시면은 당연히 좁죠. 차량 사이즈 자체가 작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D 세그먼트 안에서 쓰기에 굉장히 충분한 사이즈고, 어린 자녀분들 케어하시기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트렁크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까지 깊게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레버 당기면 앞에 있는 2열도 시트도 폴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미니 냉장고 하나 제가 폴딩해서 뒤에다 넣어서 이동을 했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가 고등학생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단계 위에 있는 5 시리즈를 한 번쯤은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맨날 1년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2열 먼저 탑승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는 꼬냑 시트입니다. 320i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시트 또는 꼬냑 시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베이지 시트 선택하시면은 문 열었을 때 되게 화사하고 예쁘거든요. 너무 예쁜데 관리 때문에 꼬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지만 관리가 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물 빠지는 청바지만 조금 삼가해 주시고
타다가 뭐가 보이네 라고 했을 때 여기 안쪽에다가 물티슈 하나 넣어 두시고 그것만 그때그때 닦아 주셔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정말 조금 더 깨끗하게 타야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주기적으로 그냥 가죽 클리닝 디테일링 샵에서 진행해 주시면은, 저 여태까지 아이보리 차량 출고 꽤 했는데 크게 불편 없이 잘 탄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2열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요 헤드룸. 이 헤드룸이 이 롤러가 달려있는 요 파팅 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들어가서 머리를 파주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았을 때, 예, 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비필로에 맞춰놓은 각도라서 뭐 제가 과하게 밀어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성인이 타도 편하게 타실 수 있고, 머리도 안 닿고 썬루프 개방해 놓으면 개방감도 좋고요. 하만카돈 스피커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음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하만카돈이 아니라 로직 7 서라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빵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잔잔한 음악도 듣지만 좀 여행 가거나 할 땐 좀 신나게 틀어놓는 편이어서 정말 빵빵하게 재밌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 당연히 컵홀더, 스키스루 당연히 가능합니다. 2열에 대한 편의성도 되게 좋아요. 뭐 C타입 충전구 2곳과 별도로 이제 온도 조절하실 수도 있고 바람 방향과 양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전면부에 제가 착석을 했습니다. BMW가 원하는 그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1차형 계기판으로 이제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점 변화를 주고 있지만, 저는 지금 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운전할 때 너무 편하고, 반제열 기능, 열선 핸들, 미디어 버튼들 정말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쓰실 수 있게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저는 요 비상등이 이게 살아있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냥 급할 때 어디 찾지 않고 바로 눌러버리고, 볼륨 같은 경우에도 뭐 타고 갔대라든지 뭔가 급하게 필요해서 뮤트를 해야 될 때도 요걸로 막 번거롭게 하지 않고 그냥 요것만 눌러주시면 뮤트가 가능하다 보니까 요 물리 버튼을 그래도 살려놨다는 걸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요 토글형 기어 요 부분도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뭐 운전할 때 스틱으로 운전을 배웠던 세대고 하니까 남성분들이 특히 이거 없어서 안 하시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공간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막 1열, 2열이 넓고 막 이렇게 타는 차가 아닌데, 제가 이 토글형을 그래도 만족하는 이유는 주차할 때 유턴할 때 너무 편합니다. 저희 원래 기어는 옆에 눌러서 막 당기고 M은 막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그거 진짜 멋있거든요. 멋있는데 주차할 때는 요것만 해주면 되는 요 편리성, 여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아이보리 시트 하시면은 닦아야 될 때 물티슈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물티슈가 딱 들어갑니다. 여기다 물티슈 넣으셔가지고 가끔 묻은 거 있으면 그냥 그때그때 닦아 주시기만 하시면 아이보리 시트 타셔도 전혀 문제 없이 잘 타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1열에도 하만카돈 스피커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토로 두고 쓰시면은 뭐 굳이 라이트를 점등하고 끄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라이트만 오토로 놔주시면 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안개가 말도 안 되게 꼈을 때는 요 안개등, 후방 안개등 켜주시면은 안개등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안개등 관련되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는 안개등이 양쪽에 불이 들어왔었다면 이제는 한쪽만 들어옵니다. 이게 불량이고 불이 나가서가 아니라 이제는 저희 제조사에서 한쪽만 들어오게끔 세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방 안개등이 켜지려면 일단 원칙적으로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와야 됩니다. 주간주행등 데일라이트가 아니라 실제 라이트가 들어온 상태에서 후방 안개등 버튼을 누르면 후미 안개등 켜기라고 글씨와 함께 요 그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 후방 안개등만 들어오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나조차고 쓰면 안 되는 기능이거든요. 이거 뒤에서 따라갈 때 보면 이게 눈이 부셔서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요건 진짜로 바로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꼈거나 눈이 말도 안 되게 내리면, 물론 운전을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한데, 일단 뭐 나왔고 갑자기 그럼 운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저는 첫 번째로는 비상등 먼저 켜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뭐 제가 뭐 교통 법규를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운전자로서 일단 비상등 먼저 켜주시고, 나도 가다가 앞차를 박을 수도 있겠다 싶을 때는 요 후방 안개등 켜서 내 차 여기 있으니까 거리 잘 조절해라 라는 뜻으로 이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가끔 막 어제도 비 오고 그랬는데 비 온다고 이거 막 켜놓고 그러면 뒤에 차는 이제 눈부셔서 안 따라가게 돼요. 그냥 옆으로 피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필요할 때만 그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 시리즈를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재고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킬 수 있는 할인 금액도 생각보다 높은 편이고요. 거기다가 재고도 많고 판매도 많이 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 BMW 파이낸셜도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걸었어요. 첫 번째로는 저금리 할부, 일반 할부인데 선납금에 따라서 금리가 떨어지는 저금리 할부 상품이 하나가 있고, 잔가를 남겨놓는 스마트 할부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월 납입금이 지원이 됩니다. 25만 원씩 5개월 동안 125만 원이 월 납입금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될 거고, 리스나 렌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이, 예를 들어 한 달에 내 요금이 60만 원이다, 리스료가. 그러면은 6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만, 3개월 동안 10만 원씩만 요금을 납부하실 수 있게끔 자동으로 세팅해내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매 방식, 뭐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다양한 구매 방식을 여쭤보시는데, 편하게 그냥 나는 어떤 차를, 예를 들면 320i를 나는 할부로 살 거야, 또는 나는 320i를 렌트로 살 거야, 나는 320i를 그냥 스마트 할부로 한 3년 타고 그 다음 버전 ACI2 좀 지나가고 풀체인지 된 3 시리즈를 또 타고 싶기 때문에 잔가를 좀 많이 잡아줬으면 해 라는 것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전화 주시면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뭘 도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대놓고 뭐 무슨 시리즈에 무슨 할인 뭐 얼마입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면 될까요가 아니라, 어떤 도움을 드리면 될지를 먼저 여쭤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차종을 왜 어떤 식으로 방식을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차라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카탈로그 드리고 영상 드리고 여러 가지 자료 드리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그냥 언제든지 그냥 전화 주셔도 되고 카톡 주셔도 되고 문자 주셔도 되고, 다만 조금 더 바로바로 응답적인 거는 전화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들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주셔도 되고, 업무 중이시면 카톡으로 주세요. 카톡 주셔서 나 오늘 6시까지 일 끝나는데 7시 반쯤에 전화 한 통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그 기획해놨다 바로 전화 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 마침 요 3 시리즈 재고도 많고 할인도 좋고 여러 가지 혜택도 좋은데 전시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승차까지 가지고 있어요. 전국 직접 상담, 시승, 출고. 시승 원하시면 불러주세요. 실제로 저 지난달에 M340i 프로 차량 출고하신 분이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 부산에 있는 친한 친구가 3 시리즈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탁 좀 해도 되겠냐. 그래서 제가 한 1000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카탈로그 보내드릴 테니까 컬러나 이런 거 봐주시고, 부산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뭐 저랑 시간만 잡아주시면 제가 3 시리즈 끌고 바로 내려갈 테니까 편하게 얘기해달라고. 시승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차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계셔도 그냥 편하게 불러주시면은 제가 시간이랑 날짜랑 시승차 스케줄 확인해가지고 도움 드릴 거고, 마침 저희 시승차 3 시리즈를 또 제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컨디션도 제가 최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고 가장 좋은 혜택으로 준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BMW 임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